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 삼성전자 주식을 막상 살려고 해보니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지금이 사야 될 만한 시점인가? 좀 오른 거 아닌가? 더 기다렸다 살까? 좀 떨어지면 살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내용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안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지켜본 내용인데요.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보관만 하시는 돈들이 과연 진짜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인지, 결국은 어딘가로 새고 날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사례를 좀 많이 봤는데요. 삼성전자를 안 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삼성전자 안 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은행에 두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은행의 지금 금리가 얼마죠? 자, 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에 그냥 원금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은행에 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은 지켜드릴 겁니다. 하지만 원금의 가치를 지키지는 못하는 거죠. 물가가 3, 4%씩 상승하고 있는데 내 돈은 1%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 건데 안 샀는데 투자하긴 그렇고 주식은 위험하고 그럼 뭐 하지? 그렇다고 은행에 두기는 너무 아깝고, 그럴 때쯤 은행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서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지만 ELS 가입하시면 4, 5%의 수익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괜찮은 건가요? 안전한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손실난 경우가 없었어요. 다 수익을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ELS를 가입하시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품군을 가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ELS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최대 원금 전부를 날릴 수 있는 상품이죠. 실제로 원금 전부를 날린 사례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은행에서 크게 위험이 없다고 하니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 더 받냐면 은행이자가 1%인데 ELS를 가입하니까 한 4, 5%, 한 3% 이상 더 주네요. 괜찮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1년 묶어두시면 3% 더 받는 거거든요. 3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30만 원 더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큰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거를 매년 평생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화폐 가치 하락도 보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게 있지만 한 번 그러신 거예요. 자, 한 번 받았으니까 또 해야 되죠? 그럼 또 ELS를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자, 또 성공했어요. 또 3% 더 받았습니다. 좋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ELS는 언젠가 한두 번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4, 5%씩 몇 년 받았지만, 몇 번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실패하게 돼서 그때 반토막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는 싹 다 날리고 원금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LS도 아닌 것 같아. 뭐 하지? 그러니까 펀드를 사볼까? 펀드나 ETF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펀드 ETF를 사는 것은 결국은 돌아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삼성전자 사면 수수료 없이 살 수 있는데 괜히 수수료 내고 삼성전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ELS를 하시거나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펀드나 ETF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나마 뭘 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부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원금 자체를 날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돈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마 있다가 자식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상 돈이 좀 필요한데 통장에 있는 돈 좀 제 사업 자금으로 좀 빌려주십시오. 안 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달라는데? 자식이 해달라는데 뭐라도 해줘야죠? 결국은 줍니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결국은 삼성전자 안 사시면 나중에 자식에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자, 자식이 안 건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건드려요? 친구가 건들고 지인이 건드립니다. 친구,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한 몇천만 원만 빌려줘봐. 내가 이자 쳐가지고 갚아줄게. 돈이 있는 걸 아는데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빌려주게 됩니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결국 날리십니다. 또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하죠? 사업이나 해보자. 사업해서 날리시는 거죠. 사업해서 하셔서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성공 가능성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평생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이제 와서 내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과 대한민국 우수 인재들이 다 모여있고 엄청난 현금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사업에 내가 투자하는 것과 상식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죠? 당연히 후자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시면 결국은 내 사업하겠다고 다 날리신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신 경우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면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에 홍보관 있죠. 뭐 다단계 있죠. 여러 가지 물건 사라고 하죠. 이런 데 가야 됩니다. 가야 또 거기서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그럼 모임에 나가셔가지고 다 날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뭐 주변에서 또 연락도 옵니다. 뭐 개발 호재인데 땅 좀 사라. 뭐 그래가지고 땅을 사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을 사긴 샀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팔 수도 없어. 또 날리시고요. 내가 정상적인 투자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투자를 하지 않고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덜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날리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한 방에 날리십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세요. 지금 생각으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보이스피싱도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만 지키려고 하시는데 위험 없이 차곡차곡 성실하게 모은 돈, 이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험 없이 성실하게 차곡차곡 모은 돈, 이 돈을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먼 돈 많이 가지고 계시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싹 날리시게 될 거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 점점 더 지키기 어려워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고요. 그런 위기를 잘 버틴다고 했을 때 돈을, 원금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잘 쓰지 못하고 가실 거라는 거죠. 평생 지키기만 하다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불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놔두고 가시는 거죠. 또 그 돈을 받은 자녀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서로 싸우기만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일정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주식을 사면 위험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갖게 된 위험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서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될 위험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위험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